동해안 여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행지 중 하나인 강릉. 바다부터 시작해서 맛있는 먹거리, 액티비티, 호캉스까지 너무나 즐길 게 많은 장소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다녀온 강릉 여행 2박 3일 코스 기준으로 맛집과 카페, 숙소, 놀거리까지 모두 소개해드리며 추천해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꼭 잘 시청해주세요. 강릉에 도착을 해서 점심부터 먹으러 방문한 곳입니다. 이곳은 강릉에서 장칼국수 맛집으로 유명한 곳 중 한 곳인데요. 노포 감성에 메뉴는 딱 하나, 장칼국수를 팔고 있고요. 가격은 9,000원입니다. 메뉴는 하나지만 맵기를 5단계로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칼국수 먹으러 왔는데 웨이팅이 살짝 있어요. 저는 2시 조금 넘어서 방문을 했는데 15분 정도 웨이팅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5개의 맵기가 있고요. 저는 중간 단계인 3단계 덜 매운맛으로 시켰는데요.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먹는 편은 아니고 제 최대 맵기가 신라면 정도인데 알싸하다. 매콤하다. 근데 딱 내가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매운맛이다. 괜찮은데? 덜 매운맛은 맵기가 신라면보다 조금 더 매운 느낌이었어요. 신라면 정도 먹을 수 있으신 분들은 조금 맵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도예요. 국물이 알싸하고 매콤하면서 맛있더라고요. 계란과 파도 많이 들어있고 청양고추도 꽤 들어간 느낌이라서 시원한 맛이었어요. 술을 먹지도 않았는데 해장이 되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다 먹고 공깃밥까지 말아먹을 수 있어서 점심으로 먹기 괜찮은 느낌이었어요. 참고로 2단계인 기본 매운맛이 불닭볶음면 정도의 맵기이고 1단계인 아주 매운맛이 불닭보다 훨씬 맵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 맛이 신라면 정도의 맵기, 하얀 칼국수가 맵지 않은 맛이라고 해서 취향껏 선택해서 먹기 괜찮은 것 같아요. 점심을 맛있게 먹고 디저트를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는 베리베리 딸기라고 딸기 디저트 맛집입니다. 이곳은 딸기 농장에서 직접 키운 딸기로 농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딸기 디저트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딸기 디저트를 팔고 있습니다. 디저트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한편에 이렇게 엽서 코너가 있어서 엽서에 방명록을 써서 걸어놓을 수 있어요. 무료라서 가볍게 체험하기 좋았습니다. 엽서를 쓰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메뉴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딸기 실타래 빙수와 딸기 산도를 시켰습니다. 일단 비주얼이 미쳤습니다. 딸기 퓨레와 딸기 청, 연유를 소스로 주는데요. 취향껏 찍어 먹거나 뿌려 먹거나 하면 되더라고요. 빙수만 먹어도 맛있다. 무엇보다 일단 기본 실타래 빙수 자체가 맛있고 어떤 소스를 찍어 먹어도 맛있어서 좋았어요. 딸기도 농장에서 바로 가져온 거라서 신선하고 맛있더라고요. 맛있다. 딸기 산도도 크림도 부드럽고 듬뿍 들어있어서 생딸기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었습니다. 맛있다. 밥 먹고 디저트 카페로 오기 너무 좋은 장소였어요. 그렇게 디저트를 순삭하고 숙소로 체크인을 하러 이동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강릉에서 묵는 2박 동안 하루는 펜션, 하루는 호텔에서 묵기로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묵을 숙소인 아라스파 펜션입니다. 이곳은 사근진 해변 바로 앞에 위치한 펜션이라서 오션뷰가 굉장히 예쁜 펜션입니다. 가격도 저는 비수기 평일 기준으로 59,000원으로 방문을 했는데 가격이 저렴한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객실이 생각보다 꽤 넓었고 스파 펜션답게 오션뷰를 보면서 스파를 할 수 있는 스파 욕조도 있었는데 욕조도 꽤 넓었고 취사가 가능한 주방 기구들과 테이블도 마련이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객실도 넓고 깔끔하고 가격 대비 굉장히 만족스러운 숙소였습니다. 여기는 가성비가 괜찮은데 생각보다 객실도 좀 넓고 괜찮은데요? 일단 바로 앞이 오션뷰인 게 너무 좋다. 와. 간단히 짐을 두고 숙소 바로 앞에 사근진 해변으로 바다를 구경하러 나가봤습니다. 펜션 바로 앞이 바다라 가볍게 구경하기도 좋고 사근진 해변 쪽은 사람이 너무 많지도 않고 한적한 편이라서 좋았어요. 그래서 바다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어줬습니다. 바다 구경할 때는 신발이 안 젖게 조심하세요.
저녁은 강릉에서 감자 탕수육 맛집으로 유명한 사계절 탕수육을 포장해와서 숙소에서 먹기로 했는데요. 사계절 탕수육은 매장이 좁은 편이고 포장 전문 맛집이라서 네이버로 미리 주문을 해서 픽업을 했습니다. 저는 반반 탕수육으로 시켰고요. 감자 크림 탕수육과 깐풍 치즈 반반으로 시켰습니다. 중짜로 시켰는데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둘이서 먹기는 좀 많은 양이고 3인분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감자크림 탕수육은 감자 베이스의 크림 소스라서 소스도 굉장히 부드러운데 고기도 부드러워서 맛있는 맛입니다. 따뜻할 때 먹으니까 진짜 맛있었어요. 다만 감자 크림만 계속 먹으면 크림이라 좀 물릴 수도 있어서 깐풍 치즈도 같이 반반으로 시켰었는데 확실히 빨간 맛이 좀 들어가니까 같이 먹으니까 괜찮았어요. 깐풍 치즈는 짭짤하고 매콤한 깐풍기 맛과 치즈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더해져서 맛있는 맛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두 메뉴가 조합이 괜찮았어서 추천하는 조합의 메뉴입니다. 그렇게 식사를 맛있게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날이 됐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강릉에서 요즘 제일 핫한 길감자를 먹으러 왔는데요. 오픈이 10시 30분이라서 10시에 미리 도착을 했는데도 줄이 꽤 길더라고요. 제가 선 줄이 딱 일자에서 꺾어지기 직전이었는데 오픈하고 메뉴 받는 데까지 기다린 시간을 계산해보니까 30분 정도더라고요. 오픈 전에 도착을 해서 기다린 시간을 다 합하면 1시간 정도 됐고요. 그래서 기역자 꺾여서 좀 길게 늘어지면은 한두 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문한 거는 겨울이었는데 그래도 기다리는 동안 직원분들이 핫팩도 나눠주시더라고요. 또 기다리는 동안 우동 국물도 무료로 먹으면서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주문은 한 팀당 메뉴 1개당 최대 4개까지 주문이 가능하고요. 저는 컵 길감자 양이 1개에 2명이서 배부르게 먹는 정도라고 해서 컵 길감자 1개와 길감자 핫도그를 1개씩 시켰습니다. 길감자는 사서 따뜻할 때 바로 먹는 게 제일 맛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길감자를 사서 바로 차로 가져가서 먹기로 했습니다. 바로 근처에 공영 주차장이 있어서 여기 차 가지고 방문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주차를 하시고 방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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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닭만 찍어서 따뜻할 때 바로 먹으니까 컵 길감자는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바삭바삭하고 맛있었고 왜 유명한지 알 것 같은 맛이었어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길감자 핫도그도 감자를 둘러줘서 핫도그 소세지와 조화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쫀득하고 바삭한 식감이 너무 맛있었어요. 소스랑도 굉장히 조화가 잘 맞았었습니다. 불닭 마요 소스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괜찮았어요. 매운 걸 잘 못 먹어도 불닭 마요는 그렇게 크게 맵진 않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못 먹어봤던 느낌의 맛이라서 1시간까지는 기다릴만 했었던 맛이었어요. 근데 줄이 길 때는 3-4시간까지 걸린다고 하던데 그 정도 기다릴 정도까지의 맛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길감자를 맛있게 먹고 향한 곳은 강릉 서부시장 인근에 있는 카페 초이입니다. 이곳은 특히 강릉 초당 옥수수와 감자를 활용해서 디저트와 음료를 만들어서 유명한 디저트 맛집인데요. 거기에 두바이 쫀득 쿠키, 두바이 소금빵도 같이 팔고 있어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웨이팅도 꽤 있는 편이에요. 보통은 테이크아웃을 많이들 하시는 편이지만 2층에도 자리가 있어서 저는 2층에서 먹고 가기로 했어요. 저는 초당 옥수수 크림 소금빵과 감자 크림 소금빵, 두바이 쫀득 쿠키, 그리고 감자 라떼를 시켰는데요. 초당 옥수수 크림 소금빵은 이렇게 컵에 크림과 소금빵을 담아서 줍니다. 이것도 처음 보는 느낌의 디저트라 신선했어요. 먹는 방법은 소금빵을 컵에 있는 크림에 듬뿍 찍어서 먹어주면 됩니다. 소금빵의 짠맛과 크림의 단맛과 옥수수 맛도 느껴져서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는 맛이었어요. 감자크림은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이고 부드러운 메쉬 포테이토와 크림을 얹은 느낌? 이것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두쫑쿠도 여기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패 없는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두바이 소금빵 딸기 두쫑쿠도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배가 불러서 못 먹은 게 굉장히 아쉬웠었습니다. 그렇게 디저트를 맛있게 먹고 다음 호텔까지 체크인 시간이 조금 남아서 호텔 바로 앞인 강문해변 쪽으로 왔습니다. 강문해변입니다. 강문해변에는 머슬비치도 있는데요. 웬만한 헬스장 못지않은 헬스 기구들과 평소에 보기 힘든 로프, 몽키링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몽키링을 한번 체험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꽤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이라서 손이 시렵고 아파서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쉽지 않네. 손이 얼어서 망치를 치면 깨질 것 같아. 바다를 구경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액티비티도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액티비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액티비티도 가볍게 즐기고 바다 구경도 하다가 체크인 시간이 되어서 호텔로 이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묵을 숙소는 세인트 존스 호텔입니다. 방금 전 방문한 강문 해변 바로 앞이라서 해변과도 가깝고 시내 접근성도 좋은 호텔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호텔이라서 반려동물과 같이 오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소형견 딱 하기 좋은 사이즈인데 배변 봉투도 있고. 저희 집을 공개합니다. 제가 예약한 객실은 골저스 오션 더블룸입니다. 객실을 보여드리면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re my everything. I do. I wanna marry you. 'Cause when you're around, I know it's true. The way you make me feel is so good, baby. So good. 오, 이런 거 프리. 이야. 저기가 사우나인가? 느낌이 모락모락 나는데? 여기가 11층이에요. 11층에 테라스 오션뷰입니다. 와, 오션뷰 예쁘다. 저는 EFL 라운지라고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이용권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거기는 조금 이따 저녁에 들리기로 했고요. 먼저 저녁을 먹으러 이동을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이동한 장소는 원조 짬뽕 순두부 맛집으로 유명한 동화가든 본점입니다. 동화가든은 초당 순두부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쪽 마을에는 순두부 마을이라는 이름답게 굉장히 많은 초당 순두부 맛집들이 모여 있어요. 그 중에서 동화가든은 초당 순두부의 원조격인 맛집이라서 방문한 장소입니다. 블루리본도 13년 연속으로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장이 굉장히 커서 저녁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웨이팅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원조 짬순 하나와 초두부 백반을 시켰습니다. 이야. 불맛 장난 아니야. 맛있어. 매콤한데 엄청 맵지도 않고 두부가 진짜 부드럽다. 불맛 좋은데? 약간 탄맛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탄맛 없어. 불맛 좋은데? 맛있는데? 딱 내가 좋아하는 불맛이야. 오징어가 너무 맛있다. 맵지도 않아. 심지어 매울까봐 걱정했는데 완전 탱글탱글해. 이건 진짜 완전 순두부. 약간 간만한 거? 되게 퓨어한 맛이야. 간장 살짝 이렇게 같이 먹으면 될까? 맛있어. 그리고 초당 순두부 마을에는 순두부 젤라또도 팔고 있는데요. 밥 먹고 후식으로 먹기 좋아서 밥 먹고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순두부 젤라또와 인절미 젤라또를 하나씩 시켰습니다. 안쪽에 난로도 있고 먹을 수 있는 곳 작게 있긴 한데 저희는 차에서 먹었습니다. 순두부 젤라또는 예전에도 한번 먹어봤었는데 맛이 여전하더라고요. 두부 맛이 나는데 맛있어요. 적당히 단맛과 잘 어우러지고 식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담백합니다. 인절미 젤라또는 이것도 순두부 베이스에 인절미를 섞은 거라서 순두부의 고소한 맛과 인절미의 쫀득한 맛이 더해져서 맛있었습니다. 여기도 식사하고 디저트로 먹기 딱 좋은 젤라또 맛집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와서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를 이용해보기로 했습니다. EFL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해피아워 타임과 조식까지 여기서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호텔들의 해피아워는 2시간 정도인데 세인트 존스는 해피아워 시간을 꽤 오래 하더라고요. 근데 운영 시간 자체는 오래 하는데 이용 시간이 1시간 30분 제한이라서 사실상 뭐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애매하게 5시, 7시 이렇게 2시간보다는 운영 시간을 조금 오래 하고 1시간 30분 이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디저트 먹기도 좋고 애매하면 저녁 식사하기에도 좋거든요. 해피아워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들과 컵라면, 와인, 생맥주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디저트를 먹었고 다음날 조식도 같은 장소에서 먹었어서 조식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조식도 컵라면이 있습니다. 조식은 메뉴 가짓수가 엄청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깜깜해서 잘 몰랐는데 아침에는 오션뷰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식사하고 나서 커피 마시면서 오션뷰도 구경을 해줬습니다. 강릉에 런닝맨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지금 가보려고 하거든요. 저기 보시면은 런닝맨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겨울이라서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또 다양한 액티비티가 있다고 해서 지금 아침 먹고 바로 가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세인트 존스 호텔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체크아웃을 하고 체험을 바로 하러 왔고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냥 편한 추리닝을 입고 왔는데 마스코트 캐릭터랑 의상이 똑같았네요. 어쨌든 들어가서 결제를 하고 입장을 했습니다. 저는 90분 이용권과 뮤즈 입장권 패키지권으로 구매를 했고 원래 29,000원인데 세인트 존스 숙박객은 할인을 해줘서 1인 23,000원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들어갈 때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지, 노멀, 하드 이렇게 3개의 단계가 있는데 저는 하드를 선택했는데 하드가 생각보다 진짜 어렵습니다. 하드는 재방문을 하거나 진짜 고인물들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들어가면 21개의 미션 게임들이 있습니다. 팔찌를 태그하면 본인만의 빙고판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션들을 많이 클리어하면서 빙고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 방식의 미션입니다. 빙고를 많이 받으면 나갈 때 기념품을 받을 수 있어요. 순발력, 체력, 운, 민첩성, 사격, 레이싱, 기억력, 뽑기, 농구, 집중력, 골반춤? 등등 21가지의 다양한 미션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운동신경 좀 있으면 노멀 아니면 이지로 선택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드는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것들도 많아서 처음에는 흥미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입장권은 60분권, 90분권이 있는데 60분권은 시간이 정말 짧다고 느껴지실 거라서 웬만하면 90분권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90분권을 끊었는데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재밌게 즐겼거든요. 그렇게 이제 끝날 때까지 빙고를 완성하면 이렇게 종이 용지로 자기 기록도 인쇄를 해주고요. 기념품으로 러닝맨 배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90분권을 끊으면 뮤즈 패키지권이라고 바로 옆에 있는 뮤즈 입장권도 같이 주는데 가볍게 구경하기 좋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미디어 아트와 함께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긴 해서 짧게 구경하고 이동을 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는 강릉 중앙시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강릉 중앙시장은 굉장히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을 팔고 있는 장소인데요. 첫 번째로는 김치말이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철판에 삼겹살을 김밥처럼 말아주시고요. 안에 김치랑 여러가지 재료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먹기 좋게 잘라주십니다. 삼겹살 김밥 느낌이에요. 근데 안에 밥은 없어요. 이거 이제 김치말이 삼겹살 보이나요? 소스가 약간 칠리 소스 같은 거랑 마요네즈 소스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밥도 없는데 맛있다. 진짜 이거는 따뜻할 때 먹어야 되네. 약간 이거 백김치 같은 것도 들어있고 안에 치즈랑 김치가 2개 들어있나? 무생채? 하여튼 뭐 그런 거 들어있고 맛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감자 뭉팅이입니다. 감자를 갈고 전분이랑 섞어서 동그란 볼 형태로 만들어서 감자 쫀득볼처럼 만들어 먹는 음식입니다. 길감자랑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느낌의 식감이에요. 저는 치즈 감자 뭉팅이를 시켰고요. 소스는 어니언 시즈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길감자랑 다른가? 치즈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 맛있다. 길감자랑 또 다른 맛이다. 소스는 뿌려야 돼. 맛있다. 한 입 먹을까? 뿌리는 게 훨씬 맛있다.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여고 시절 카레 떡볶이입니다. 저는 처음에 떡볶이 집이라고 해서 길거리에 있는 작은 포장마차인 줄 알았는데 약간 골목 들어가면 있는 큰 포장마차 같은 느낌의 장소였어요. 안에는 튀김과 떡볶이, 오뎅 등등을 파는데 포장마차 감성이 있어서 여기 앉아서 먹기 좋은 장소였어요. 여기는 떡볶이에 카레를 넣어서 일반적인 떡볶이랑은 다른 맛의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떡도 가래떡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완전 포장마차 감성이다. 가래떡 미쳤다.
진짜 일반적인 떡볶이랑 다르네. 무슨 맛이라 해야 되지? 신선한 맛이다. 카레에 떡볶이 풀어먹는 느낌이다. 양념 소스 더해가지고. 난 김말이가 더 맛있어 보였어. 떡볶이가 별로 맵지도 않고 신선한 맛이고 튀김과 오뎅도 맛있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번째로 방문한 곳은 모자호떡입니다. 여기는 호떡을 아이스크림과 함께 담아주시는데요. 디저트로 먹기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메뉴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저는 인절미 아이스크림 호떡을 시켰습니다. 요거를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다.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 차갑고 뜨겁고 차갑고 뜨겁고. 진짜 맛있는데? 야, 멈출 수 없다. 그 외에도 닭 염통, 수제 어묵 코로케, 베니 닭강정 등등 정말 많은 길거리 음식들을 중앙시장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시장 구경하면서 하나씩 먹으면 구경하는 재미와 먹는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강릉 왔으면 오션뷰가 있는 카페는 한번 가줘야겠죠? 강문 해변 바로 앞에 위치한 롱블랙이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이곳은 오션뷰가 잘 보이는 3층 대형 베이커리 카페인데요. 통유리 창으로 되어 있어서 오션뷰를 보면서 카페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음료와 베이커리 메뉴들도 꽤 다양한 편입니다. 저는 중앙시장에서 너무 많이 먹고 와서 따로 베이커리는 안 시켰고 음료만 애플망고 프라푸치노로 시켰습니다. 애플망고 이거 맛있더라고요. 3층 대형 카페라서 좌석도 많고 창가 쪽에 앉아서 오션뷰를 보면서 음료 한잔 마시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바깥쪽 테라스 좌석도 있어서 날씨 좋을 때는 테라스 쪽에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방문할 때는 2월 초라서 좀 추워서 밖에서 드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안쪽이 통창유리라서 춥거나 더울 때는 오히려 안쪽에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몰까지 감상을 하고 마지막 저녁을 먹으러 이동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러 방문한 곳은 엄진의 포장마차입니다. 이곳은 꼬막 비빔밥 맛집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삶은 꼬막과 청양고추, 쪽파, 특제 간장 양념을 들기름과 참기름에 섞어서 비벼 먹는 꼬막 비빔밥이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저는 꼬막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집입니다. 미역국과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꼬막이 쫀득쫀득하네. 좀 비리면 어쩌지 생각했는데 비린맛 1도 없다. 김에 싸서 꼬막 넣고 2개 매울 것 같은데? 여긴 간장이 없나? 아, 이미 간이 다 돼 있는 거구나. 맛있어. 고추가 별로 안 매워. 매우면 어쩌지 했는데. 그렇게 꼬막 비빔밥을 마지막으로 맛있게 먹어주면서 강릉 여행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